여럿이 모여 무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8个月没有发工资了。 시위가 엄격히 금지된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월 100만 원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家人们，月入过万在全国到底是个什么水平？现在谁都别吹牛逼，官方的数据出来了。据国家统计局公布的数据，23年全国所有取得综合收入的人群，其中70%无需缴纳个税，前10%的高收入人群贡献了90%以上的税款。记住这两组数据啊！全国就业总人口7.2亿人。 换言之，全国有约5.6亿的就业人口，月收入不足3500元，个税起征点从3500提高到5000以后。好了，现在我们知道，年收入超过10万的只有2000万人。最后列个表啊，全国7.2亿就业人口中，月收入3500元以下者总共有5.6亿人，占比77.8%；年收入在10到15万之間有1200万人，占比1.7%。也就是说，你月薪过万已经战胜了全国97%的就业人口。 그의 주장에 따르면 평균적인 중국 노동자들의 월급이 3,500위안, 하나 7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네티즌들의 반응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말뿐인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입이 더 많습니다.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 기업을 설립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냐, 세금을 회피하는 것들을 포함하면 말입니다. 국내 소비시장 물가를 고려하자면 이 정도의 수입만으로는 부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3,000명에 다다르는 이들의 공감을 얻은 해당 댓글은 월 100만 원의 가치는 그저 저소득층을 달래기 위한 선동용 문구일 뿐 실질적인 월급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여기 또 다른 여성, 그녀 역시 중국 인민들의 월급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我今天就是因为我最近的工作嘛，我发了个视频，很多是关于我的工作的，但是很多人也问我的工资是多少。你可能会平时看到什么北上广的呀，一个月薪平均啊，其实大多人都是被平均的。工资高的人很多，他们工资可能高得很离谱，但是大部分人是像我这样，工资就6000啊到8000啊，或者到1万啊，所以其实很正常的，并不是人人都是月薪过万的。其实这个行业怎么来说呢？累是累，压力是大，但是工资确实有的时候能给人惊喜。没错，就是这么现实。这可能跟行业有关，像那种比较基础的一些行业，像我们什么财务啊、行政啊，或者像我这种。 做投资的就是没有奖金，很少有奖金的这种。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중국 노동자의 월급은 고작 30만 원 선이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저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면 한국과 중국의 소득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만한 중요한 사안이었죠. 정말 중국이 무서운 성장세로 대한민국의 턱 밑까지 쫓아온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랄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이었죠. 실제로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최근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임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중국 경제는 정부, 가계, 기업의 부채가 연간 GDP의 300%에 육박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처럼 성장 동력이 없는 채로 그저 맹목적으로 최저임금만을 인상안을 발표해버리니 실제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8个月没有发工资了。 좀처럼 사람이 모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진압할 공안마저 6개월간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은 해외 언론 매체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급여조차 주지 못할 형편이 되면서 이들이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수당과 보조금이 월급이 10에서 30% 깎이는 것은 물론이며 설 명절과 연말에 나오던 성과급이 중단된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6개월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죠. 참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임금이 대체로 낮은 공장 근로자를 비롯해 청소부, 경비원, 계산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 상승은 기필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서민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었죠. 특히 중국 전체 인구 중 64%, 9억 명의 저소득층을 위해 10에서 15%의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다는 것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경제학자 류스진 박사는 내수 시장 활성화가 그 목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더욱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외부 성장 동력은커녕 갈등 격화로 인해 내수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었죠.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소비 촉진 효과를 얻게 되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제로 그 속은 다르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는 이는 17명이었으며 특이한 사실은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곧이어 관영 신화통신, 글로벌 타임즈 등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증거로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당 소식은 중국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는데 성공했으나 일은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다름 아닌 한국에서의 최저임금이 무려 9,800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대해 깜짝 놀란 것이었죠. 실제로 한 네티즌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임금은 시간당 51.6위안이며 최소 매달 12,000위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은 대개 동북 지역 출신이며 동북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모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마치 자신이 동북 사람이 아니었기에 한국을 가지 못한 게 큰 한이라도 되는 양 불만을 터뜨린 것이었죠. 이는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되며 때 아닌 중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가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게시글이 공유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수많은 한국 네티즌들의 황당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자국 정부가 설정한 처참한 최저임금과 더불어 과도하게 짧은 정년 등 중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참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인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고자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사상 최대의 부동산 거품 붕괴, 지방 정부를 압박하는 수조 달러의 부채, 그리고 전 세계 무역 긴장을 촉발하는 산업 생산의 급증, 이 세 가지 문제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오히려 또 다른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산될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궁금해요 해외 반응이었습니다.